반갑습니다. 한국의 대표 김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신문 주필 송태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건강면이죠. 제7면에 코로나19 특별히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러한 글을 우리 김미영 선생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셨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 면에서는 코로나19 지금 많이 우리가 접종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근데 이 코로나가 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어떤 연령층에 이 코로나의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요. 궁극적으로 이제 거짓 뉴스나 잘못된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접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섹션에는 이 저자가 김미영 선생님께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참 불행한 섹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섹션이 있는데요. 벌써 1년째 넘었는데 2년 거의 2년 다 그렇죠. 이게 벌써 오래됐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사실 그 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서 싸워서 우리 몸이 이기도록 해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우리는 독감 백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백신을 해왔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우리는 백신 안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막 사라졌으니까. 이 코로나19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국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백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도 많고 갈등도 많고 거짓 뉴스도 이렇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미영 이 선생님은 또 간호학을 전공했으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뭐 백신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더나, 화이자. 특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신 효과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효과 90% 이상입니다. 화이자도 100%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내게 오게 되면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까지 사실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본인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을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짓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런 겁니다. 백신을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1명이 부작용이 생겼으면 99%는 성공했다고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작용이 생긴 한 사람은 100%인 겁니다. 자기한테 손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의 그렇게 말이 안 되어 있지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을 당한 사람에게는 100%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든 질병관리본부든 간에 무조건 프로수가 90%가 넘어가니까 괜찮다라고 한번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다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왜 투표를 해서 보냈겠습니까? 대표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었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지가 마비된 케이스, 죽은 케이스, 특히 이제 혈전증,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혈전증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종 이후에 한 3달 이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혈전 때문에
사망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당한 케이스는 우리 대표님 말씀과 같이 99명은 효과를 받지만 예. 한 명에게는 그것이 100%거든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가 그 이후에 어떤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말 그대로 지원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케어를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도 이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그 어떤 선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죠. 국민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 이게 성공되는 비율, 네.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를 내는 비율을 낸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어떤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또 그렇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나 다. 왜냐면은 그 괜히 이제 뭐 반정부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물론 다 이제 뭐 어떤 분은 예, 정부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 있었을 때 보수 정권은 뭐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좋지만 그렇게 얘기 못하죠. 예, 저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을 놓고 하는 일에는 서로 여야가 없다고 봐요.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예, 이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거짓 뉴스를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국가도 그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거를 뭐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정부도. 그리고 다른 계파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국가와 또 그 국가 속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 이런 헛소문, 거짓 소문이 있었는데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선진국에서는 안 맞는다. 예, 많이 하더라고요. 김병 선생님은 네.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 소문이라고 말하고 물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FDA에서 예, 승인을 했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유럽 예. 쪽에서는 이제 승인을 해서 유럽인들은 접종을 하고 미국인들은 안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의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사실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제 자신에게 좀 거슬려요. 자, 좋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립국가잖아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해당되는 부서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든가 안 맞든가 내가 결정한 문제잖아요.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누가 와서 강제로 주사기를 꽂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리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가 예를 들면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러나 선진국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이 맞지 않는데 왜 맞냐 이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그 어떤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제 거짓 소문, 뭐 선진국들이 안 맞는다라는 말이 사실 거짓 소문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아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맞으면 다른 나라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에 맞으면 다른 나라 안 맞더라도 우리에게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라 어떤 것도 맞을 수 있다. 좀 어떤 독립적인 의식, 좀 주체성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뭐 오늘 이 섹션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기회로 삼고 맞음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돌아가야죠.
코로나 이전의 그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돌아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 김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령층 문제, 예, 이 고령층 문제를 문제. 약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고령층이 이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었어요. 그걸 이제 일부 생기다 보니까 또 먼저 맞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층을 먼저 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건 사실인데, 이 선생님의 말씀은 뭐냐면, 근데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고령층은 어떤다고요? 맞춰서 효과가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면역이 약하니까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확진율이 낮아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짓 소문에 의하면 나이 든 사람만 맞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거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아서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위험한 것, 이로 따지면 후자가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노령층에게는 죄송해요. 근데 면역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령층뿐만 아니라 환자들, 기저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게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하죠. 위험할 수밖에 없죠. 건강한 사람보다. 대표님이나 저는 건강하니까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게. 근데 약한 사람들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타나는 위험보다는 맞아서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해달라고 하는 예. 일종의 이제 호소 이렇게 들려집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코로나19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집단 면역을 이뤄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너무 백신 안 맞고 살아야죠. 예, 그런 시대가 올 걸로 믿습니다. 예, 함께 그런 또 때를 우리가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